들어올 사람이 정말 빵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D2C가 도대체 뭐가 좋고 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부만남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온라인에서 이 브랜드가 어디에 노출되는 게 좋을지, 어떻게 노출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스마트 스토어에 팔 수도 있고, 자사몰을 구축할 수도 있고, 대형 편집샵 플랫폼에 입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예전에도 자사몰, 쇼핑몰 이런 말을 쓰면서 온라인 샵을 운영하는 경우는 물론 있었지만, 요즘에는 D2C라는 말로 그것들을 좀 표현하고 브랜드들이 D2C 자사몰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D2C라는 게 왜 요즘에 각광을 받게 됐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D2C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된 이유는 나이키가 한몫한 것 같아요. 나이키가 2019년 11월에 아마존에서 팔고 있던 모든 나이키 제품을 철수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나이키는 그 당시에는 아마존을 포함한 도매 매출이 전체 매출의 85%를 차지하고 있었대요. 나이키가 직접 고객을 만나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나이키가 어떤 곳에 입점을 하거나 도매를 이용해서 다른 곳들에서 나이키 제품을 팔아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됐던 게 한 85%가 됐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컸던 아마존에 있던 제품을 모두 빼겠다라고 선포를 한 거죠. 이렇게 D2C라는 거는 Direct to Consumer라는 문장의 약자로서 유통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직접 브랜드의 자사몰로 고객을 유입시켜서 직접 판매를 하는 이런 방식을 말하는데요. 나이키가 그냥 갑자기 그렇게 선택을 하진 않았겠죠. 나이키는 그동안 자신들만의 앱을 이용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보여주고 고객들과 소통하는 그런 문화를 이미 만들어 놨었어요. 이제는 대형 플랫폼이 없더라도 우리가 다이렉트로 고객을 만나도 괜찮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그렇게 돼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디지털 매출이 83% 증가했고 15%였던 자사몰 매출 비중이 30%까지 증가했고, 나이키 멤버십으로 1억 4천만 명의 회원을 확보했고 앱의 수요가 200% 증가했다. 이런 식의 결과를 나타낸 걸 보면 이 전략은 꽤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브랜드들도 우리도 직접 소통하자, 고객들과 직접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D2C에 대한 것들을 많이 시도하고 국내에서도 그렇게 성공한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D2C가 도대체 뭐가 좋고 왜 해야 되느며 또 어떤 점이 좀 단점인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말 그대로 다이렉트로 고객을 만나기 때문에 유통 플랫폼이나 유통사에 보통은 수수료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내야만 했는데 직접 판매하니까 당연히 그 부분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다른 것들로 리워드를 줄 수 있으니까 고객들은 이 브랜드를 직접 만났을 때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브랜드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쿠팡이나 무신사 같은 대형 플랫폼에서 제품을 구매한다고 봤을 때는 물론 고객들이 어떤 브랜드를 인지하고 샀겠지만 결국은 쿠팡의 회원이고 무신사의 회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는 것도 쿠팡에서 받는 걸로 느껴지고 무신사에서 받는 것도 느껴질 텐데, 그런 경험들이 브랜드에 대한 경험이라기보단 그 플랫폼에 대한 경험이라고 기억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만의 D2C 자사몰이 있다면 브랜드가 직접 주는 무언가, 이런 것들을 직접 받을 수 있고, 고객들은 그렇게 경험을 쌓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인지하는 과정들이 계속 쌓여져 가는 거죠. 세 번째는 고객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요즘에는 데이터가 돈인 시대잖아요. 데이터를 돈 주고 살 정도로 중요한데, 역시 마찬가지로 플랫폼이나 유통사를 껴서 판매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런 고객 데이터들은 그쪽의 것들이고 우리의 것들로 줄 수가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우리만의 고객으로 갖고 올 수는 없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고, 어떤 페이지에서 오래 머물고 어떤 페이지는 빨리 이탈하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할 수 있고, 이것들을 활용해서 고객들을 단골로 만들 수도 있고 한 번 구매할 고객들을 재구매하게 유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사실 D2C가 모든 브랜드에 필요하다거나 혹은 모든 브랜드에게 맞는다거나 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D2C가 갖고 있는 단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고객 관리 요소가 늘어난다. 직접 고객을 만난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관리해야 될 고객이 많다는 거고요. 고객들이 컴플레인을 거는 것도 다이렉트로 답변을 줘야 되고 해줘야 되는 거죠.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신경을 써야 하는 브랜드라면 당연히 D2C가 좋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는 제품들, 예를 들면
어떤 가격으로 경쟁을 해서 다른 데들보다 조금만 저렴하게 팔아줘도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제가 지금 떠오르는 거는 저는 면도날을 그때그때 구매를 하는데 제가 원하는 브랜드가 있긴 하지만 여기저기서 많이 팔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제일 저렴한 곳으로, 제일 빨리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찾게 되죠. 그래서 그런 브랜드들은 굳이 자사몰 전략을 취하는가, 이런 부분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브랜드 로열티가 없으면 정말 망할 수도 있다. 브랜드의 인지도 혹은 브랜드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지금 없을 때 D2C를 시작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겠죠. D2C 이 자사몰 구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비용도 그렇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구축했다가 우리 브랜드를 보고 찾아오는 고객이 없다면 오프라인에 매장을 차려놨는데 손님이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생기겠죠. 그리고 데이터를 모아만 둔다고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요즘에는 마테크라 그래서 마케팅을 테크로 하는 시대다라고 하는데, 이 고객 데이터들을 열심히 모아봤자 이걸 활용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역시나 그것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D2C 자사몰 구축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제가 요 영상 다음번에 구축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활용을 해서 간단하게 조금 빠르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잘 담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어떤 단계에서 좀 라이트하게 시작을 해서 조금씩 보강을 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오픈을 하고 조금씩 발전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무작정 시작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이제 저희는 브랜딩을 하는 회사로서 브랜드를 만들고 오랫동안 브랜드로서 고객과 직접 소통을 하겠다면 당연히 D2C를 하셔라 라고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그 마케팅 기술 혹은 다양한 무료 SNS 플랫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 온 이 온라인의 우리만의 매장이 잘 활성화되기도 하고, 정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사실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지나다니다가라도 쳐다보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온라인은 이 링크 혹은 이 페이지로 들어올 이유가 없다면 들어올 사람이 정말 빵명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도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런 기술들을 잘 활용한다거나 그 SNS나 이런 콘텐츠를 잘 활용해서 자사몰로 유입시키는 그런 전략을 잘 꾀한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브랜드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브랜드로 소통을 한다는 거는 마케팅적인 기술만 갖고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길게 봤을 때 우리 이 D2C 자사몰이라는 공간은 브랜드로 고객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지 빨리 들어와서 조금 더 쉽게 많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 치중하기보다는 고객들이 자사몰을 통해서 브랜드를 만났을 때 어떤 이미지로 이 브랜드가 각인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너무 브랜드가 많기 때문에 고객들은 그냥 예쁜 거, 아니면 그냥 편리한 거나 그냥 기능이 좋은 거, 이것만 갖고는 만족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가 왜 태어났고, 이 브랜드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으며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나와 맞다고 생각이 들면 가격이 좀 높더라도 그 브랜드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브랜드에게 빠져들면 스스로 팬이 되고 고객이 알아서 브랜드를 알려주는 그런 홍보 대사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보여주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프라인의 매장을 차릴 때도 굉장히 큰맘 먹고 열심히 기획해서 만들듯이 온라인의 매장을 차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임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는 다양하게 이런 D2C 자사몰 구축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진행을 해보다 보니까 이제 조금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자사몰을 구축하기 전에 챙겨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제품뿐만 아니라 컨텐츠를 기획을 하자. 사실 제품만 그냥 올려놓고 팔려고 하면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이 복잡한 자사몰을 구축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이 사이트 내에서 고객들이 브랜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컨텐츠들을 같이 기획을 해야 결국은 이 자사몰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거죠. 들어와서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 재미를 얻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얻다가 보면 브랜드에 대한 좋은 이미지들이 쌓여가면서 이 제품 내가 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그냥 광고 보고 들어와서 바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기획을 꼭 해야 된다. 상세 페이지는 온라인에서 고객을 접객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는 오프라인에서 매장을 갔을 때 점원이 다가와서 고객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단계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브랜드는 점원이 절대 따라오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주게 하는 그런 브랜드가 더 어울리는 브랜드도 있고, 또 어떤 브랜드는 고객들이 와서 막 물어봐야만 하는 그런 브랜드들도 있고, 이러니까 자기의 브랜드에 어떤 게 맞는지, 어떤 말투로 어떤 이야기를 어디까지 전달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나중에 상세 페이지 얘기만 해도 좀 길게 할 얘기가 많은데 다시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자사몰의 분위기를 좌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사진이다. 저는 온라인 쇼핑몰은 거의 한 80% 이상이 사진 혹은 영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보여지는 것들이 정말 전부잖아요. 보여지고 조금 더 더해지면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정도의 감각을 가지고 온라인에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글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미지로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완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디자인할 때도 레퍼런스로 좋은 사진을 갖다가 디자인했는데 실제로 만들어지거나 찍혀진 사진이 그 퀄리티에 닿지 못해서 결론적으로 퀄리티가 많이 낮아지는 그런 경우가 존재하거든요. 사진에 대해서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심혈을 많이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SEO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뭐냐면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해서 네이버 혹은 구글에서 검색을 했을 때 우리 사이트가 얼마나 잘 노출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기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채워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SEO가 잘 잡혀지면 검색을 했을 때 광고를 하지 않아도 상단에 노출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이거는 또 들어가게 되면 테크니컬적인 부분이 있고 컨텐츠적인 부분이 있는데, 테크니컬적으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너희들이 괜찮다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항목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찾아서 채워놓고, 컨텐츠들, 사이트 내에 어떤 컨텐츠들을 어떻게 구성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어느 컨텐츠에 오래 머물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점점 이 검색했을 때 결과단에서 상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SEO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이 SEO를 세팅을 해도 반영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오래 지나도 사이트가 검색이 잘 안 된다거나, 저 하위에 밀려 있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떤 키워드를 썼는지, 우리 사이트랑 잘 맞는 키워드를 썼는지부터 기준에 미달하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이렇게 구축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건데, 쇼핑몰을 오픈한다고 끝이 아니라 PG사도 연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SNS 로그인이라던가 간편 결제 같은 거,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을 다 필요로 해요. 그리고 휴대폰 본인 인증도 하고 싶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냥 사이트 만들면 바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다 따로따로 신청을 해줘야 되고 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픈해야 될 날짜가 있다면 못해도 한 2에서 3주 정도 전에, 심사 기간이 피지사 같은 경우는 2주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고, 요즘에 좀 빨리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3주 정도 전에 이런 것들을 신청을 해놔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서로 구축을 하는 입장에서 인지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이트 열심히 다 만들었는데 이제 오픈하자 했을 때 결제가 안 되거나 로그인이 그렇게 좀 간편하게 안 된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챙겨야 된다는 거. 이렇게 D2C 자사몰이 잘 구축이 되어져 있으면 브랜드로 성장하기엔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브랜드가 자사몰을 구축할 필요는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 브랜드가 이 자사몰을 구축을 해야 되는지, 어떤 브랜드인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시고 필요하거나 궁금한 게 있다면 아래 제가 메일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이쪽에 문의해 주세요. 온라인에서 브랜드로서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한번 나눠볼게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